먼저 이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책을 냈으면 저자한테 먼저 어떻게 내게 됐냐 물어봐야 되는데 전범석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으시니까 신영희 선생님께 쓰신 책을 읽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요? 물론 책을 쓰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논문을 쓰는 것보다 책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 내밀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그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 혼자 쓰신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병을 같이 이제 그 겪어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도와주신 그런 한 교수님의 그러한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쓰신 데 대해서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 책을 완성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필요한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가 여러 종류의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체험 수기가 지금까지 나와 있고 이제 대부분 외국의 것들이기는 한데 신경과적인 질환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파킨슨병 환자, 그다음에 뇌전증 환자들의 체험 수기 정도 이제 이렇게 어떤 기능성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체험 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이었고요. 얘기를 듣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편찮으신 와중에 책도 쓰시고. 예.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경황도 없었지만 정보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도대체 이가 아무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정보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플 사람은 뭔가 이걸 가지고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근육이 막 사정없이 떨리거든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처방해 주신 약은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 이럴 때 먹는 약을 결국 들게 됐어요. 제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이걸 철저히 좀 기록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녁 때 제 안 사람을 잘 해서 잠들도록 좀 한 다음에 매일 정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2시, 3시까지 제가 남아서 그날 일어났던 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책 출판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결국 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이 막 떨리는 걸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효과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의문시했기 때문에 일단 기록으로 한번 그것의 과정을 잘 기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9년보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떨리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의식을 못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머리가 떨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MRI 찍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의사 말씀이 아무 문제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도대체 어느 과로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또 이제 제 제자의 제자 부부 중에 이제 또 신경외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막 물어봤죠. 이렇게 떨리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다,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물어서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범석 교수님 이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범석 선생님을 또 막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도 정말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게 내 척추가 이제 망가졌는데 엄청난 물리 치료와 이런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꼭 이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등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 떨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자를
옷을 이제 뭐 그 입히고 그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이제 검진을 제대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막 그런 떨림하고 다른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단을 우선 그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이것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임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기능성 이상운동 질환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검사들은 뇌에 아니면 다른 막 근육이라든지 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선 그 환자를 안심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진단이 도움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우선 먼저 그런 것들을 외래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우선 그 여러 가지 이제 진단적 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빨리 입원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성 이상운동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엄청난 그러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러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오신 분이 이제 박정희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환자들이 오시면 심지어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박정희 교수한테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맨 처음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 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뵀을 때가 그나마 가장 좀 증세가 약했을 때 뵙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어떤 증상들을 겪으시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단순히 한쪽 손만 떨린다든가 어떤 신체 한 부위만 국한돼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 이게 회복이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전범석 교수님께서 진단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셔서겠지만 진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는 편에 속하셨고요. 이제 처음에 진단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환자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든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가족분도 잘 이렇게 헌신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처방은 어떤 처방이 그때 이루어졌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물론 이제 머리로는 이론적으로 의사가 시민성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매일 겪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씁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이완제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우울한 기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하면 가급적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함께 받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뜻 가기가 어렵다거나 내키시지 않을 경우에는 항우울제도 같이 처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약들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상이 점점 악화됐습니다. 점점 악화됐어요. 예,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고 더 떨리고 아주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였어요. 아마 그게 병이 코스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지만 그 약을 먹어도 도저히 그건 안 되고 거칠 코스는 다 거쳐야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떨리기 시작하고 이랬다가 잠 못 자고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잠을 조금 자는데 자다가 또 깨면은 또 잠을 못 자고 이제 잠 못 자는 게 제일 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이제 또 손가락이 또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팔을 올리지 못해서 밥을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이제 옆에서 떠먹여 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혀가 잘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혀를 자꾸 깨물어요. 그래서 혀가 이제 이게 깨물어서 피가 나고 그러면 거기가 붓고 그러면 다음에 먹을 때 또 깨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앉지를 못하고 서거나 눕거나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은 막 떨리고 문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누워만 있게 되죠. 어떻게
이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누워야 되는데 앉지를 못하니까 서 있기는 힘들고 결국은 이제 누워서 지냈어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선생이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막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나갈 수가 없고 또 누워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막 떨리기 때문에 막 손이 막 이렇게 허공을 맴돌면서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막 이렇게 계속 떨고 열이 너무너무 나고 그래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금방.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저도 몹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고 해서 그때 동영상을 7월 4일인가 찍었던 것이 있습니다. 목이 이제 비의도적으로 떨린다 이거죠. 저절로 저렇게 떨리는 거죠. 어휴. 아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으네요, 진짜. 그땐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가면 언젠가 이 병은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은 그게 하나는 계속 누워 있고 막 몸은 떨리고 그러니까 열은 나고 그렇잖아요. 막 여름철에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놔도 막 열이 나가니까요. 제가 옆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병도 병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연관되는 사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많이 제가 느꼈어요. 뭐 쓰러진다든지 뭐 낙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러면 정말 이건 큰일이다. 이걸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태가 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는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뭐가 고립감이라고 할까? 이런 뭐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포자기 같은 상태가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참 컸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는 모든 걸 다 제치고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근데 다행히 다리는 튼튼해가지고 하여튼 걸어야지 되고 또 손이 막 허공을 막 잡거든요. 그 허공에서 막 손이 혼자 이게 움직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손이. 그럴 때 제가 옆에 가서 내 손을 잡아주면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러면 내 손을 잡고 막 움직여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 저는 기운을 다 빼고 움직이는 대로 제 몸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태로 물론 갈 수는 있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뭐 철봉 같은 걸 침대에다가 철봉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하도록 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장치들인데요. 예, 두 다리와 팔을 거기다 걸고 때로는 그러고 잠도 자고 이게 움직이면요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저걸 잡으면 그래도 좀 뭔가 조금 안정감이 생겨져요. 잡으니까 안 잡히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에다가 저걸 설치를 해놓고 이제 보면 알아서 이렇게 다 하고 때로는 어쩔 때 보면 저런 상태로 자고 그래요. 사실 이제 통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서요. 사실 이제 제 외래 보면 뭐 정확한 통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1년에 뭐 한 50명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선생님한테만요? 예, 제 생각에 한 달에 뭐 한 4명 정도 잡으면요. 박 선생님께서 미국에 국립의료원에 계실 때 미국 환자들도 많이 보셨는데 비슷비슷합니까? 한국에서 환자들 볼 때하고? 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사실 뭐 외국 환자, 국내 환자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사실
사실 그 물론 직업 뭐 특정 직업군이나 뭐 어떤 그런 교육 과정에 따라 이 증상이 더 이런 질환이 더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적잖은 분들이 그때 국립보건원 미국에 그 오시는 분들 보면 운동 혹은 예술 쪽 전공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환자의 경우 보면 뭐 만 한 3, 4세 때부터 발레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무렵부터 갑자기 이제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 삶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한번 이렇게 주저앉고 나면 한동안은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팩을 이렇게 목 뒤, 복부 쪽에 갖다 대고 좀 어떤 그런 뭐 근육 뭉침이라든가 본인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나면 좀 좋아지셔서 이제 혈압을 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신체 한 부위가 떨리는 걸 넘어서서 이게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보니까 뭐 발레를 그만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환자에 속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적극적으로 걷자고 이제 계속해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팔을 이렇게 팔이 아주 뻣뻣해지고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받쳐들고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제 팔을 이걸 받치는데 이 팔이 엿기처럼 무겁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제 팔을 이제 이 남편이 이제 팔을 받쳐들고 한 달을 걷더니 팔이 완전히 고장 났어요. 남편 팔이 고장이 났어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그물봉 같은 걸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붙잡고 하는 이제 근육 이완 운동 이런 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운동을 배워가지고 이제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조와 동작을 배워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걸 하고 거기다가 이제 걷기를 꾸준히 하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박정희 교수님께서 명상을 곁들인 요가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이제 받으러 갔죠. 요가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좀 따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가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상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한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는 건데요. 10분, 20분을 가만히 누워있지를 못했어요. 막 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다가 결국 그만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압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지압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너무 굳어 있어서 너무 등이 딱딱해서 손가락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막 애를 쓰고 하다가 이제 막 팔을 돌리고 하면은 약간 이게 소리 들어갈 그 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압을 조금씩 받고 아무리 받아도 그 순간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계속 누워 있으면 큰일 난다. 우선 어떻게든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고 자꾸 권유를 하고 어쩔 때는 못 나간다고 하는 거 했는데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결국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예. 많이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팔이 이게 이 몸에 딱 굳게 됐어요. 그 이분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처음에는 막 이 허공을 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패턴이 바꿔지니까 나중에 아마 전범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손이 이 허리에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손이 좀 몸에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고 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모습도 참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렇게 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걸 손을 몸으로부터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지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내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세서 막 이래 나가버리고 실핏줄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깨가 나갔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밴드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이 안에 오른손하고 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내 왼손 오른손하고 내 오른손이로구나 이렇게 이놈 보고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죠. 제가 저쪽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조금 걸면서 이게 조금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게 끌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강제로라도 이렇게 해서 걸고 이러면서 점점 참 신기하게 몸이 풀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환자 자신도 참 기분이 좋다. 움직이니까요. 그때가 이제 그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 전에 운동 패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그 이상 운동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굳어진 움직이지 않는 이상 운동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기능성 이상 운동 질환에서도 이제 상당히 흔히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진단이 바뀔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동, 그게 이제 그 과다하든지 아니면 과소하든지 둘 다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교수님께서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는 것부터 이제 손을 쓰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 새로 배우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못 고칠 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건 언제쯤이세요? 2019년. 그러니까 한 10월, 11월쯤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날숨부터 쉬어야 한다. 들숨이 아니라 날숨을 쉬면은 들숨은 자동으로 쉬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날숨을 쉬는 방법의 하나는 소리를 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설설 걸어다니는 그런 연습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춤을 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저하고 둘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도라지 백도라지 그런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대낮에 벌건 대낮에 둘이 그러고 마주 붙잡고 막 춤을 췄어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고 한마디씩 하고 어디 아프세요? 아니 음악 틀고 하세요. 막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낫는 게 최고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그렇게 다 했고요. 남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이제 나가자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그때 이제 이 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게 우울증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짜증내고 그러면 저도 순간적으로 참 기분이 언짢아지고 이제 그래서 심하게 싸운 적은 없지만 그다 하여튼 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크게 싸우진 않았고 이제 그때마다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참 크게 위안도 되고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를 좀 즐겁게 지내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한 것이 좀 이 부인한테도 이 안사람한테도 뭔가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걸 보고 환자가 어떤 서포트 시스템, 어떤 환자를 지지해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거의 여부에 대한 얘기를 의료진들 사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어느 병이든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기능성 이상 운동 질환은 이렇게 잘 알려진 병도 아니고 그걸 겪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진료하는 파킨슨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의뢰 오실 때 보면 저는 항상 보호자를 그 방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호자의 태도가 그 환자의 그 증상을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나 또 제가 그 환자들께 이제 드리는 그 말씀을
그 열심히 경청을 하고 그것도 이해를 하시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뿐만 아니고 지금 그 중민 그 재단에서 계획하시는 바와 같이 소셜 서포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그 이루어져야만이 환자들이 편안하게 그 진료 내지는 뭐 치료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분과 간병의 입장으로서 어떤 점이 이제 그 진료를 볼 때 의료진한테 더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외래로 갈 경우에 거의 1분 뭐 길어야 2분 이 정도밖에 의사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그동안에 이제 경과 보고에 대해서 쫙 써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가 어쩌고 뭐가 문제고 이걸 쫙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비교적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또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외래로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 짧다. 두 분의 책을 읽고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의사가 명확한 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를 신뢰해주면 그 의사는 환자분 모르게 가슴 떨려하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의사를 도와주는 거고 그게 환자한테 결국에는 예후가 참 좋다는 걸 저는 20년 이상 신경외과 의사를 하면서 확신을 했어요. 이 책에서 저는 그걸 가장 의사가 대답을 다 못해준다고 실망하지 말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진심을 나누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선생님은 정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인범 선생님께서 이것이 마음의 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다른 과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더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질문드립니다. 아주 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듣기로는 이러한 그 진료를 이런 병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재활학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하고의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재활학과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정상적 운동을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같이 조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병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정신과 의사 그리고 또 재활학과 의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러한 병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실 그렇게 그 여러 개과 방금 말씀하신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렇게 세 개과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도 그렇게 여러 개과가 협업하면서 치료하는 곳이 극히 손에 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기능성 이상 운동 질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통계가 잘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쓴 논문이 있는데요. 비록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일산병 외래 환자들에 그치지만 그 환자분들 중에 시민성 혹은 기능성 이상운동 질환 환자들의 예후를 봤습니다. 이제 예후라는 것은 나중에 봤을 때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의미를 하는데 3분의 1은 완치를 했고요. 3분의 1은 똑같았고요. 3분의 1은 오시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통계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라는 게 이분이 그런 분들이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중간중간에 혹시 또 원치 않는 증상들이 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다시 봐야 될 문제지만 분명히 또 더 좋아지고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어쨌든 정상적인 것에 가깝게 혹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이제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아직 그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 1차 대전 그때 포탄을 갖다가 처음 이제 다량으로 사용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쉘샥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 온 그런 군인들 중에서 걷지 못하거나 전혀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거나 이상한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그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의한 그런 환자도 있었고 아마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도 미군 병사들 중에서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박정희 교수님 더 잘 알고 계신지요? 제 생각에 이제 PTSD랑 이 기능성 이상 운동 질환의 차이점이라면 물론 이제 닮아 있는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요. PTSD는 딱 손꼽을 수 있는 traumatic event, 그러니까 어떤 외상, 정신적 외상이 되는 사건을 손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전쟁에 참가한 뒤에 그렇게 됐다라든가. 근데 이제 이 기능성 이상 운동 질환은 의사가 설명하기로는 심리적인 거랑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 교수님, 한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정보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많았어도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인하대학의 김유 교수와 같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파킨슨 병에 대한 정보, 우리는 우리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서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부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들이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입맛에 맞는 그런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고 더 좋아한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콘서트 한 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나올 텐데 이 정보 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능성 이상운동증에 대한 정보들이 범람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이러한 동의가 올바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되기를 갖다가 저는 기대를 하고 이러한 올바른 정보 속에서 서로들 돕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동호회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환자가 고립된 느낌을 갖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진단한 후에 진단을 얘기해주고 설명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일부분이고 사실 그 뒤에 이제 어떤 치료 과정이라든가 또 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파킨슨 병과 같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병들은 또 동호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면서 환자분들이 의욕을 가지면서 병의 증세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동호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다행이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저나 또는 제가 이끌고 있는 중민재단 공익법인인데요.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안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고생을 하고 보니까 더구나 정보가 너무 없더라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보니까 북콘설트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선의를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두 분 진료를 담당하셨던 분께는 더욱 간곡하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하나 딱 있네요. 여기 오셨는데 한번 저기 기념 촬영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니까 여기 다 나오셔가지고 앞에 쓰시면 되겠네요.